자, 먼저 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야, 인상도 뭐 이거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유동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일단 대선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재명이 알아서 빼주겠지. 그거 기대했겠죠. 근데 윤석열이 됐어. 그리고 설마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경쟁자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아서 죽일 수 있겠냐? 다들 그런 생각 했잖아요?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이재명 죽인다고 시종일관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더 있었습니까? 이재명, 이준석 죽인다고? 그냥 유동규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불겠죠. 마치 정호성이나 안종범처럼. 그래서 정호성은 1년 6개월, 안종범은 4년이라는 경미한 처벌받고 빠져나갔고 유동규는 아예 석방이 됐어. 지금 유동규가 말한 대로 그렇게 거대한 뇌물을 처먹고 그걸 대선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은 그 유동규도 지금 그게 공범인데 이런 작자를 풀어주면 됩니까? 이런 작자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이 전부 다 사실은 불법이에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폴리바겐이 안 돼. 근데 있는 죄를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없는 것까지 지어내는 저 안종범이처럼 그런 짓거리 해줘서 풀어준다. 이건 사기 협작이지. 수사가 아니잖아 이거. 수사가 아니잖아. 이게 수사야? 이런 짓밖에 몰라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는. 고영주 변호사 당신 말이에요. 검사가 유능하다?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유능한 거야?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유동규는 모르겠어. 난 이자가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근데 우리는 수사 기록 다 따랐을 때 안종범이가 한 말은 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짓거리 누가 했어? 윤석열 한동훈이 했지. 근데 어떻게 보수 원로 변호사가 이자들을 유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같이 사기쳐가지고 검사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사실 용서가 안 되지 고영주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천천히 말려 죽일 것.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부정부패 저질렀다 유동규가 그럼 같이 공범으로서 해먹었는데 왜 말려 죽여? 왜 말려 죽여? 이재명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게 뭐야? 지금 미디어치 그 태블릿 진실 투쟁으로 와서 우리 독자 후원금 받아먹다가 배신한 놈들이 더 미디어치에게 바로 이렇게 유동규처럼 더 증오심을 드러내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미디어치 돈 가져간 놈들이? 왜 그러겠어요? 배신자의 이게 원래 처세술이야. 더 세게, 더 악랄하게 굴어서 선처를 받기 위한. 유동규는 그거잖아요. 이재명을 더 악랄하게 물어뜯어야지만 이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선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의 내 말을 내가 현재 단계에서 검증할 수가 없지만 이자가 더 악랄하게 물어뜯을 동기는 충분히 있는 거지. 그래야지 살려줄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이자를 죽여버리겠지 윤석열이 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수사가 아니라 양아치들의 그냥 협잡이야 협작 이런 것들은 수사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 뭐 검찰에서 석방해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 풀어줄 테니까 이재명 물어뜯어. 그러고 남을 놈들이지. 다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자기 측근이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작 수사 탄압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일에 빠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특검을 더 한참 일찍 주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유동규 같은 애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 바꾸기 시키기 전에 빨리 특검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는 게 그 문제거든요. 너무 조작 수사가 깊이 진행이 된 거야 지금. 자, 박근혜 대통령. 자, 안종범, SK 89억 뇌물 박 대통령이 뒤집어 씌워. 지금 이 일반적으로 K재단, 미르재단에다가 삼성이든 뭐 현대차든 이렇게 재단금을 출연한 거는 뇌물로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이 적용됐는데 뇌물죄를 억지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SK 89억을 뇌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게 누가 했냐? 안종범이가 한 겁니다. 안종범이가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거 유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안종범은 이자는 이제 유동규는 이제 물어뜯고 있고 안종범이는 책을 써서 이 책에서도 박 대통령에 다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안종범이가. 조사의 핵심은 삼성이 아니라 롯데와 SK였다. 롯데는 70억을 체육재단인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것이 뇌물로 환출되었다. SK는 K스포츠에 추가 출연하고자 했다가 중단한 것이 뇌물 공여 미수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롯데의 70억 출연은 내가 대통령께 건의드려 나중에 중단되어 회수되었고 SK 추가 출연은 내가 사전에 인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중단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안종범의 진술이 싹 다 거짓말이고 이걸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유도했다면 이건 위증교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위증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종찬 기자가 다 찾아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이 진술이 엇갈려요. 박 대통령은 롯데고 SK고 나는 돈을 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기업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안종범에게 보고받은 것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안종범에게 그러면은 도와줘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 만들고 있으니까 도와줘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박 대통령의 이 진술은. 그러면은 안종범과 박 대통령의 진술 중 누가 맞냐 그러면 그 정황을 봐야 되는데 우종찬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정황상 박 대통령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박 대통령 측의 이 수사 기록인데 2016년 2월경 박 대통령과 최태원이 면담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이 없을 때 안종범이 서류 봉투를 최태원 회장에 슬쩍 넘겨줬다. 이건 뭡니까? SK 쪽의 진술이겠죠. SK 쪽에. SK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안종범이가 자기한테 서류를 줬다는 거야. 이 서류를. 서류 봉투에는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의 명함과 회사 속에서 89억 원의 자금 지원 요청서가 들어있었다. 이 정현식이가 뭐냐? 안종범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제자였다. 즉 K스포츠재단에 안종범이가 자기 측근을 꽂아놓고는 이걸 최서원이 주도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안종범이가. 이 둘은 안종범과 이 정현식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사제지간의 관계를 숨기려 했다. 재단의 실세라는 최서원은 당연히 정현식이 누군지 모른다. 이 정현식과 안종범은 매달 한 번씩 만났다. 일국의 경제수석이 한갓 민간재단의 사무총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SK 최태원에게 돈을 요구한 자는 안종범이고 지 측근이 가서 돈을 받아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근데 SK 측에 박영춘 전문한 사람이 이 사람이 공직자 출신이에요. 야,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용역비,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해외 훈련비 등등 89억을 요청한 자료가 너무 허접하다. 야, 만약에 이게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부의 공식 재단이라면은 보고서가 자기도 청와대에서 일도 해봤던 사람인데 보고서가 이따위로 나올 수 있겠냐? 경제기관 출신이고 청와대 공까지 있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결국 SK의 박 전무가 정현식을 만나서 야, 이거 진짜 너희 재단 이거 박근혜 뜻 맞아? 청와대 뜻 맞아? 이렇게 시도하니까 박 대통령에게 들통날게 들어온 안종범과 정현식이 포기한 거죠. SK한테 돈 받을 거를. 당연히 박 대통령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럼 SK한테 돈 요구한 놈이 누굽니까? 안종범하고 정현식이지. 이걸 안종범이 박근혜가 했다고 뒤집어 씌워줘서 바로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때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안종범이 윤석열, 한동훈과의 교감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누명을 씌워준 대가로 안종범은 4년만 살고 나와요. 뇌물죄에 대한 공범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하고 안종범이에요. 정호성은 태블릿을 진실을 은폐해준 대가로 공범에서 빼줘가지고 1년 6개월만 살다 나와버리고 안종범은 똑같은 뇌물죄 공범인데 나와 판결문에 진실을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형을 감형하겠다. 자, 판사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검찰하고. 아니 박 대통령하고 안종범하고 얘기가 다르면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 판사놈들도 검찰이 한 거랑 똑같이 안종범이 말한 것만 무조건 진실이다 그래서
안종범을 4년으로 낮춰줍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야. 윤석열과 박 대통령, 한동훈이가 이 태극기 변절 쓰레기들아. 너희들이 이걸 모른다고? 니네 태극기 집회 임마 100번 넘게 했잖아. 거기서 다 나온 얘긴데 모르긴 뭘 몰라. 배신 때리고 변절한 거지. 그리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하나 엮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이미 측근들 구속돼 있겠다. 거기서 한 놈만 돌려세우면 끝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겠냐? 지금 단계에서 보세요. 이재명 구속은 이제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확정이나 지금.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데 이제 응?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죄를 인정한 적이 없고 이 윤석열 이자가 안이 좀 약해서 그런지 대구에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스럽고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주겠다. 이 얘기를 떠들었다는 얘기는 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조작 날조했다고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정당하게 수사했으면 박 대통령은 파렴치한 뇌물수수범인데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면목 없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시켜서 그 워딩을 그대로 발표시켰어요. 원래 권영세는 이런 말 안 떠들었는데 유영아가 이 종이 쪽지를 꺼내서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 앞에서 면목 없다. 명예회복을 하는데 도움드리겠다. 이딴 얘기를 떠들었다는 걸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 자기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문제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촛불 들고 확 나오는데 제가 걷다가 태블릿을 탁 던져놓습니다. 저는 촛불과 민주당이 결국 어쩔 수 없이 태블릿 이 특검을 받아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대적하게 싸우고 이 보수 변절자들과 이제 싸우게 될 텐데 이때 박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명예회복하는 데 있어서. 딴 말도 필요 없어요.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태블릿 조작만큼은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태블릿 진실을 막아보려는 보수 개돼지 변절자들이 싸그리 죽어나가죠. 싸그리.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층이 유일하게 태극기 변절자밖에 없거든요. 제정신 가진 진보든 좌든 중도든 중간층이든 다 빠졌고 태극기 변절 침해 노인들만 남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태블릿 조작만큼은 특검으로 밝혀달라. 한마디 하면 다 떼죽음 당하는 거죠. 이 보수 변절자들은. 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그리고 촛불과 박 대통령은 일정 정도 화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촛불 집회 이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저희는 태극기 집회 했지만은 태극기 집회에 촛불 든 분들도 많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저쪽 촛불로 못 간 사람들이 우리 태극기 부스에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설하는 걸 다 들었는데 어차피 촛불을 들었을 때 상당수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노선과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을 했고 정부는 이미 보이콧한 사람들이 촛불 든 거 아니냐. K재단 미르재단이 없었어도 박근혜 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고 비판했으면은 그 판단 그대로 가져가라. 박근혜 탄핵시킨 거 그거 정책 판단이니까 그거 물러라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다만 그 탄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어용검사들이 자기들의 권력력으로 조작 날조를 한 것들은 심판을 그대로 하고 이재명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최소한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먹진 않았다. 여기까지만 같이 인정하자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정해도 박근혜 정권의 노선과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해온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 수사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 계속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작된 수사가 있었고 뇌물을 안 먹은 사람은 뇌물을 조작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거기선까지만 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촛불 든 거를 반성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갔다가는 이거는 뭐 될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저쪽 촛불보다는 보수 개돼지들
박근혜 사랑해가지고 돈 털어먹던 보수 개돼지들이 변절 배신해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 이 보수 개돼지들을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촛불에서 어떤 말 나오냐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뇌물 같은 건 받아먹지 않았다만 나오면 돼. 촛불 쪽에서는. 거기면 충분해. 거기까지면. 그러면 좀 속으로 탄핵은 찬성했지만은 야 어떻게 박 대통령 22년 징역 살고 이건 좀 심했네.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야 그게.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제 보수 진영을 좀 국가 언론으로서 추스려야죠. 이 보수 개돼지들 어떡할 겁니까 이거 완전 이거. 이거 한동훈과 윤석열가 이제 공범이 돼버렸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 저는 11월 달에 벌어질 일이라고 봐요. 아마 11월 첫째 주에 이동환 변호사가 이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그 다음 주쯤 아마 책이 나올 거고 그 책이 나오면은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책을 드릴 거거든요. 200페이지짜리 짧은 책이니까 쫙 보면 우와 제1 태블릿, 제2 태블릿 다 조작됐네. 그거 조작한 거 수사해야죠. 그거 수사해야지. 그래서 그걸 보시고 박 대통령이 태블릿만큼은 수사해라. 나는 박 대통령이 굳이 재심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태블릿 조작만 드러나면은 이미 뇌물 안 먹은 거는 뭐 다 알려졌고. 그래서 촛불 든 사람이 좀, 우리가 좀 너무 심했네. 그냥, 권좌에서만 물러나게 하면 되는데, 야, 징역까지 어용 검사들이 시킨 거는 정말 우리가 심했네. 이런 정도 마음만 들게 하면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은 보수를 추스르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런 기회가 왔는데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한다, 이러면은, 언제 명예회복을 할 겁니까?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명예회복할 겁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보수 이 변절자 놈들 윤석열도 모자라서 또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겠다. 그럼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죽여버린 그놈들과 계속 가겠다는 건데 이번 기회에 윤석열 한동훈을 끝장 안 내면은 박 대통령이 어떻게 명예회복하겠어요? 그 유영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저는 뭐 지금 볼 때는 5대5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는 유영아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나설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완전히 밝혀내면은 저는 박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유영아 같은 간신배에 속아서 못 나온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선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나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나와주면은 더 빨리 해결되고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린 보수를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1월 정도에 저희가 대구 가서 직접 제가 박 대통령에게 기자회견문을 발표해서 드릴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박 대통령의.